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보수라고 얘기하는 범주에, 저는 이제 그런 낡은 보수와는 상종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냥 보수라고 불리는 그 집단 내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와 실체, 실력, 수준 다 드러났고, 이건 잘못 걸렸구나. 보수를 불살라 죽이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지금 불살라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건 지금 기회주의 보수나, 탄핵 보수나, 태극기 파리 보수나, 다 똑같은 인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건 다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탄생했느냐 따져보면, 거짓 사기 탄핵이 되고, 그러면 이 탄핵을 주도한 이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나경원, 심재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좌익이 탄핵하려고 그래도 여기만 버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방송 때도 얘기했지만은 조원진 의원이 바른정당의 자기 과거 동료 의원 만나서 나라 다 망해간다. 나라 완전히 망해가는데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답이 박근혜 정권은 원래 너무 무능해서 그때 탄핵을 안 시켰어도 결국 무너졌을 거고 그 대가로 결국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거다. 이런 답을 합니다. 그런 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조 의원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미 익히 예상됐던 답입니다. 제가 그 황장수 소장 TV를 봅니다. 솔직히 거의 한 절반은 다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그 미국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황장수 소장이 분명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그거 제가 공부하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탄핵을 주도한 자칭 보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자기들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변명하고 포장할까? 그걸 좀 보려고 보고 있어요. 한 소장 TV를 보면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조원진 의원이 만났던 바른정당의 그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들을 수시로 얘기하더라고요. 변명이죠. 자기 변명이죠. 뭐라고 변명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점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까지도 사적으로 돈을 취한 게 없다는 게 드러나고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돈을 해먹기 위해서 미르케이 재단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튀어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탄핵을 한 거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황장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탄핵을 막지 못한 것 자체가 탄핵감이다. 국가의 검찰, 감사원, 방심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 거짓 사기 탄핵이라면은 거짓 사기 탄핵조차 못 막아내는 그런 무능한 정권은 탄핵 따위로 싸다. 이런 정말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완전히 궤변이죠. 탄핵은 정확히 사유가 있어야죠. 뭐가 법에 위촉돼서 탄핵했다가 돼야 되는 거지. 거짓 사기 탄핵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지 못한 게 탄핵감이다. 역시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황장수 소장이 볼 때 개돼지들 정도나 속이는 그런 논리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2초면 그냥 논파당하는 헛소리죠. 그럼 저는 그래서요.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 탄핵의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거의 이재용 재판 쪽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박 대통령 재판보다는. 유착된 게 하나도 없어. 삼성하고 박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이 삼성에게 밀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건 탄핵감은 아닌데 그러면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이제 박근혜 무능론을 내세울 거다. 저는 그 백모 박성현 주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흥미롭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글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란 자가 당권을 잡으려고 나오는데 내세우는 게 바로 박근혜 부정부패 무능론을 들고 나옵니다. 부정부패는 그걸 일단 제낍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럼 그거 빼더라도 황장수나 바른정당의 탄핵 세력이 주장하듯이 박근혜 무능론. 박근혜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설사 탄핵이 거짓 사기였어도 탄핵은 정당하다. 이렇게 버티거든요, 지금. 탄핵 세력들과 홍준표 같은 자들은 이런 논리로 이제 자기들을 변명할 거란 말이죠. 궤변을. 아마 하태경 황장수가 앞장설 거고. 홍준표에 대해서 황장수 씨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탄핵 세력이에요. 그리고 거기 홍준표 쪽에 붙어있는 태극기 파리기 보수파리들은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홍준표 쪽에서 안 챙겨줍니다. 그런 자들.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는 거고. 그냥 홍준표는 이제 탄핵 세력의 중심이 돼 있다. 그래서 박근혜 무능론을 계속 퍼뜨리고 다니는 거다. 홍준표가.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박근혜 정권은 정말 무능해서 돈 하나도 안 먹었지만은 무능하니까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내려오고 감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게 맞는 건지. 한 정권의 유능과 무능을 판단을 하려면은 객관적인 지표들로 보면은 크게 경제성장률하고 물가입니다. 그 두 개밖에 더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그렇죠. 근데 한국은 몇 가지가 더 들어가죠. 안보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안보가 어느 정도 좀 갖췄냐? 이런 문제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한국적 상황에서 이 부정부패를 좀 어느 정도 좀 막았냐? 이런 것들이 좀 요소가 들어갑니다. 자, 경제성장은 잘했다고도 볼 수 없지만 또 그렇게 또 아주 망쳐놨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박 대통령이 경제 성과가. 이게 김대중 정권 때 IMF로 인해 가지고 확 꺼졌다가 그 반동으로 확 치고 올라왔다가 그때부터 쫙 하락 아니에요, 한국 경제는? 이건 대통령이 누가 되냐 관계없이 김대중 정권 이후로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쫙 하락해서 지금은 이제 2% 초반대로 온 거 아닙니까? 전두환 정권 때는 막 13%, 14%까지 갔었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노태우 정권 때만 7, 8%, 김영삼 정권 때 6% 가다가 확 꺾였다가 김대중 정권 때 다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추락하죠. 거기서 실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카드 대출 문제 이렇게 가지고 전반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이 기업부채가 늘어나면요. 기업은 한탕을 쳐서 상품 하나 개발하면은 확 그냥 떼돈을 벌어서 갚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게는 그렇게 한 방 탁 터트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안정되려면은 기업 부채가 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기업 정책과 금융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기업 부채가 아닌 가계 부채가 늘었다. 이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결국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점점 폭탄을 들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먹은 겁니다. 이 가계부채를. 그래서 안보 위기가 지금 트럼프 정권에 관련된 대한민국의 엄청난 안보 위기가 결국 경제적 파국으로 간다는 게 가계부채와 이제 금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박 대통령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문제를 박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했냐? 해결 못했죠. 해결 못했고 경제성장을 반등시켰냐? 못했죠. 물가 안정시켰냐? 물가는 계속 워낙에 이제 안 좋으니까 경기가. 그래서 뭐냐 성적표는 그냥 B. 이건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그 정도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 평가는. 그럼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그럼 경제를 엄청 잘했나? 아니죠. 체질 개선 하나도 못 시켰죠. 거기서부터 가계부채 문제 해결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우리가 원했던 건 경제였는데 경제 전혀 개선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하자는 말입니다. 박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진 않았지만은 다른 정권에 비교해서 특별하게 못한 것도 없다. 그냥 그럭저럭이다. 그러면 두 번째 안보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 보수라는 자들조차도 박 대통령이 친중 행각을 보여서 안보를 흔들었다 그러는데 그걸 또 탄핵 사유로 들어요. 보수파리들이. 저 전경련에 줄 서 있던 거 복보일 선생 장문의 한국경제신문에다가 쓸 때 뭐라고 썼습니까? 친중 행각으로 한미 동맹을 파괴시켰고 이게 보수의 가치를 저버렸기 때문에 탄핵당해도 싸고 하라고 쓴 게 복보일 선생이고 그걸 줄줄이 감동받아서 읽었다는 게 정규제 주표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친중해가지고 한미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황장수 씨도 수시로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권의 정책이 전략적 인내.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고 나타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누워 있겠다. 그럼 누가 해결하냐? 한국, 중국, 일본, 특히 한국, 중국 둘이 알아서 해결해.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났습니다. 오바마 정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얘기 계속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 했는지. 그 국무장관 등등이 계속해서 이거는 중국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은 중국이 해결을 안 하면은 지금 트럼프 정권처럼 너 중국 너 죽어. 내가 돈줄 다 끊어버려. 이렇게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건 중국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중국이 알아서 해.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그럼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아니 저 미국이라는 사람이 모르겠다 내평균 쳤으니 일단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중국을 다닌 거예요. 다니고도 뭐에 계속 지금 박 대통령이 욕먹고 있는 그 중국 그 뭐 군사 그 행진 때 그 천안문에 올라가가지고 했다고 지금도 탄핵 세력이 이걸 가지고 박 대통령을 인신공격을 해대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요. 사드 관련해서 장난치다 걸리니까 지금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죠. 한마디로 백악관은 지금 너 문재인 워싱턴 들어와. 너 들어와서 너 한번 좀 맞아야 되겠다. 거의 그 수준 아닙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지만 참 가슴 아픈 게 남의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가서 조인트 맞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치욕입니까. 사드 가지고 장난친 정도로 지금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군사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 행사에 참여한다? 가만뒀겠어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정권하고는 가만두겠습니까? 그럼 왜 됐냐? 오바마 정권이 알아서 해 니네가.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팀이 미국에다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좀 가야 되겠는데 이 북한에다가 그래도 좀 지원도 끊게 해야 되지 않냐 중국이. 내가 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럼 오바마 정권 알아서 해 니네들이. 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욕을 했냐 박근혜 정권을. 미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욕을 한 거죠. 저거 왜 중국에 붙어있냐. 그건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요.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나중에 욕을 엄청 먹을 때 이건 또 그 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냥 박 대통령은 그 한계 내에서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미국 지식인 입장에서는 왜 너 친중인가 간에 욕을 하겠지만은 그 미국 지식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 갔다는 거고 우리 국익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이 손을 놓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왜 친중 행각이죠? 이거 친중 행각 아닙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전술적으로 잘못됐다. 미국에 들어누워 있어도 차라리 미국을 계속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우리 함께 합시다. 북한 좀 한번 때려봅시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건데 전술에 실패할 수는 있죠. 전술에 실패할 수는. 근데 뭐 트럼프 정권에서도 지금 오바마 정권을 얼마나 비판합니까? 이 북한 문제 가지고. 원비어 못 데려왔잖아요. 오바마 정권이. 그래서 원비어를 데려올 생각도 없었다. 오바마 정권은. 그런 정권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럼 사드 문제. 사드 문제를 박 대통령이 질질 끌었다? 그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드 문제는 오바마가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이 자꾸 핵이 자꾸 완성돼가고 있고 미사일 자꾸 날라오는데 이거는 평택기지, 대구, 부산 이 미군 주력기지가 핵폭탄 하나 맞고 끝장날 것 같다. 이거 안 되겠다. 주한미군 현장 야전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워싱턴에다가. 이 사드 안 갖다 놓으면은 한 방에 그냥 평택 미군 기지가 다 날아갈 판입니다. 사드 좀 가져와 주세요. 이거 누가 시간 끌었냐? 오바마가 시간 끈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이거 귀찮은데 이거 우리 돈 들여서 저거다가 왜 갖다 주냐 이거 중국이랑 한국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계속 시간 끈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 야전에서는 빨리 갖다 놔도 난리 치는데, 아니 주한미군하고 오바마 워싱턴 행정부하고의 관계에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껴들어옵니까 여기에. 그 중간에 껴가지고 박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개입을 해요? 그 개입을 받아들여줄 사람들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군부하고 오바마 행정부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에라 안되겠다 시켜주자 해가지고 중계하다 보니까 시간이 끌어진 거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는 아는 거 없다. 우리 아는 거 없다. 아는 거 없죠 당연히. 주한미군하고 워싱턴하고 얘기하는 걸 뭘 아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죠.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요청을 워싱턴이 받아주니까 그래 그러면 사드 빨리 부지 결정해. 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안 받았겠죠. 이거 뭐 바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면서 2년 3년 끌면서 안 했겠지만은 박 대통령은 결정 나자마자 최대한 신속히 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일단은 레이더하고 미사일을 배치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황교안 총리 역할도 크고요. 이게 업적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업적이죠. 지금 와서 보세요. 지금 와서. 지금 와서 박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았어. 조금만 지체했었다면은 사드가 아예 못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으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이거. 그러면 경제는 그냥 B학점. 저는 외교안보는 충분히 A학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말 힘든 오바마 정권 하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리고 아베 총리와 저는 위안부 합의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내게 했기 때문에 이건 국제사회에서 누가 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니까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그거 하면서 한일제 군사정보 협정도 맺었고 그것도 맺었습니다. 이것도 탄핵 직전에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군사정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잘한 거죠. 한일관계 잘 풀었죠. 그리고 욕을 먹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중국이랑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진 않는 정도로 우리가 중국이랑 완전히 악화되진 않는 정도로 간 거죠. 그 정도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잘했잖아요. 자, 이 정도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 B+, 경제와 안보 다 합쳐가지고 B+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또 가장 큰 업적은 측근 비리가 없었잖아요. 측근 비리 없었던 정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 형 감옥 갔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가족 전체가 다 뇌물 먹었죠. 김대중 정권? 아들 3명 다 뇌물 먹었죠. 박 대통령은 지금 측근 3인방부터 주변에 측근 비리가 하나도 안 터졌어요. 부정부패를 칼로 완전히 도려내고 그런 개혁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본인과 주변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럼 또 학점 또 올라가죠. 자, 이런 정도의 대통령이 무능하니까 탄핵당해도 싸다. 최소한 국정 운영의 지표로는 탄핵당할 만한 대통령은 진짜 아니었다. 열심히 잘했다. 한 B+ 정도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겁니다. 사기 탄핵, 거짓 탄핵 정도도 못 막는 무능한 대통령? 그 자체가 탄핵감이다. 이게 황장수의 논리인데. 자, 상상을 초월하는 판이었습니다. 탄핵판. 제가 JTBC의 태블릿 PC 조작이라는 거를 탄핵 가결되는 전날 12월 8일 날 아침에 그때 처음에 확신했다니까요. 아니 설마 JTBC 중앙일보 미디어 정도가 PC를 조작해서 탄핵을 들어와? 그 상상은 했겠어요. 박 대통령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탄핵이 들어와?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수 국회의원들이 이 사기 탄핵에서 막 해가지고 표결을 막 성사시키고 검찰이 편파 수사하고 특검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거를 예상치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짓들까지 할지 탄핵을 위해서 그 예상 못했는데 예상을 못했으니까 무능하다? 나는 그거는 황장수 같은 자에게는 꼭 짚어주고 싶은 게
이 탄핵이 사기 탄핵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아니냐를 따져줘야죠. 거짓인데 그 거짓을 선동한 자가, 황장수가 얼마나 선동했습니까? 거짓 사기 탄핵을. 하태경이 얼마나 선동했어요. 일단 본인들이 떠들었던 걸 다 검증해보세요. 당신들이 11월달, 12월달에 어떻게 떠들었는데. 거의 박 대통령 거의 마약 중독자, 청와대에서 뭐 마약이 나오고 뭐 독일에서 몇십조 원을 해먹고 그런 식으로 떠들지 않았어요? 황장수 씨? 그럼 본인이 거짓말로 선동해놓고 내 거짓말을 못 막았으니까 넌 무능하니까 탄핵될 수 있다. 이건 진짜 궤변이죠. 거의 문재인 수준의 궤변이죠. 거짓 선동 못 막았다. 저 같은 사람은 박 대통령한테 좀 뭐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님 이런 거짓을 언론과 방통시민이 감사원 이거 들고 있는데 왜 못 막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는 탄핵당해도 싸다. 거짓을 선동한 자들이. 이거 안 되죠. 이거 거의 변태엽기적인 수준이죠. 이 발언 자체나 논리 자체가. 기습을 당한 거예요. 기습을 당한 거죠. 그리고 다들 놀랬죠. 탄핵을 반대해온 사람들도 설마 검찰이 저렇게까지, 설마 헌법재판소가 저렇게까지, 감사원이 저렇게까지, 방통시민이, JTBC가 이 수준까지 다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었구나. 그때 다 우리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또 깨닫죠.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미국 국민들까지 개, 돼지 취급하고 막 달리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100년 전에 패망했던 조선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지금 다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박 대통령이 정말 뛰어난 거의 역사의 링컨 정도였으면은 집권하자마자 이 수준 바닥을 딱 보고 완전히 그냥 개혁의 칼을 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빨리 끌려 내려오고 보수가 재집권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칼쳐야 됩니다. 대학부터 뭐 문학에 뭐 국회 전방에 그냥 피를 흘리 각오하고 다 칼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걸 박 대통령이 간파를 못했다. 그럼 이명박은 했습니까? 아니면 노무현은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박 대통령 당신은 링컨 정도의 지도력이 없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탄핵당해도 된다. 저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를 들면요.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점점 더 이 대한민국 주류 사회의 수준이 떨어져 왔다. 김대중 정권 이후로 주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권, 언론, 학계 90년대 이후로 이게 오히려 수준이 쫙 떨어져 바닥으로 쳐온 겁니다. 그게 경제 성장률과도 맞물려 있는 거죠. 경제도 쫙 떨어져 들어오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적 수준도 쫙 떨어져 오는 거고 논문은 썼다 하면 다 표절이고 기사는 썼다 하면 다 조작이고 그런 야만 미개 국가로 전락해온 겁니다. 20년간에. 그게 터진 게 탄핵이에요. 거짓 탄핵. 그러니까 그 순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집권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뒤에 집권했다? 탄핵 당했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 당했을 거예요. 이건 왜냐? 좌익은 원래 보수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그러고요. 우익은 좌익 정권을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권 탄핵하자는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은 뭘로 되는 거냐? 중간에 있던지 그쪽 편에 있었던 기회주의 세력이 붙냐 안 붙냐가 탄핵이기 때문에 이 탄핵은 문재인과 친노 친문이 주도한 게 아니고 타락한 보수 기회주의 세력이 탄핵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이었어도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하려고 했으면 내각제 개헌 들어갔었겠죠. 내각제 개헌 안 들어갔었으면 탄핵 당했을 거다. 똑같은 타입. 까짓것 조작 탄핵인데 뭐 아무거나 만들어내면 되죠. 뭐. 이명박이라고 뭐 만들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 이거를 박근혜 무능론으로 탄핵, 거짓 탄핵, 사기 탄핵을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된다. 탄핵당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았고 지적 수준이 대한민국 오피니언 수준이 워낙 급속히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 지경일 줄을 박 대통령도 몰랐고 탄핵을 막으려 했던 우리들도 몰랐을 뿐인 겁니다. 이 수준의 국가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이제 전 국민이 처절하게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글장난 말장난 해가지고 한번 속여 넘기겠다. 이런 정부가 들어선 거고 그런 정부에 좋다고 박수치는 70%의 국민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아마 볼 때 뻔한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데 올 때 저 완전 미친 개돼지들이구나 저거. 쟤들 놔뒀다 큰일 나겠다.
야, 니네들 좀 막어. 누가 지시합니까? 미영이 일본한테 야, 니네가 쟤들 좀 데리고 좀 입 좀 다물게 해.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1905년도에 가스라테프트 미일 밀약. 거기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요. 나옵니다. 왜 미국이 일본에게 조선을 통치하라고 용인해 준 이유가 조선이란 나라의 고종이란 자가 쉽게 얘기하면 고종이죠. 계속 천방지축 러시아 끌어들이고 청나라 끌어들이고 한반도를 그냥 전쟁터로 만든다. 얘는 지가 스스로 할 능력도 안 되는 게 계속 해죽고 다니면서 이 한반도를 그냥 복잡하게 만드니까 시끄러우니까 미국이 일본 니네가 좀 정리해라. 쟤는 안 되겠다. 시끄럽다. 지금 안 비슷해요. 지금 이 고종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이 밀약한 내용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다니는 짓이 고종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거짓말, 일본에다가 거짓말, 미국에 거짓말. 그랬을 때 만약에 영국, 미국, 일본이 합의해서 야, 일본 니네가 쟤들 좀 정리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힘이 있다? 그 힘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힘이죠. 대한민국의 힘은. 주한미군 딱 철수하고 일본이 그냥 독도 딱 점령에 들어오는 거 어쩌려고 그럽니까? 끝나는 거예요. 일본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기 거짓 탄핵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제 박 대통령 한 명만 감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이 다 감당해야 되는, 전 국민과 전 민족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초래됐으니까 황장수 어차피 뭐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논리만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하태경, 유승민, 나경원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죄를 씻는다는 각오로 살고 웬만하면 정계은퇴를 하세요. 정계은퇴 하십시오. 웬만하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박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와도 뭐 하겠다? 어차피 탄핵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번 다음 방송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